누구나 다 혜택을 볼 수 있다. 세빛돌봄은 다. 세빛돌봄은 희망이다. 가족이다. 지킴이다. 새 빛이다. 안녕하세요. 수원 특례시장이자 수원 시민 이재준입니다. 어느덧 이재준의 더 라운지 세 번째 시간이네요. 여러분, 돌봄이 사라진 세상 혹시 상상해 보셨어요? 나를 돌봐준 사람이 없다면, 또 나에게 애정과 관심을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 내가 돌봐줘야 할 대상이 없다면, 내가 애정과 관심을 쏟을 대상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온전한 삶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를 잘 균형을 맞추어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원에서는 이분들을 세빛돌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분들 중에서 한 분을 모시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돌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사랑 제가복지센터의 이행순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간단하게 자기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2009년도부터 예사랑이라는 그 명칭으로 돌봄을 시작했고요. 저희가 2023년 데이터를 찾아봤는데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가 무려 200만 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실제 종사자는 24.8%밖에 되지가 않아요. 어렵게 자격증을 따고 근데 실제 종사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것은 이 직업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이 어려운 요양보호사 센터장님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는 우연치 않게 시작하게 됐고요. 이제 정자 일동 사무소에서 그 부녀의 회장님의 권유로 독거어르신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해서 나르는 일을 하다가 어르신들이 너무 안타깝고 또 한 끼 한 끼를 근근히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떤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준비도 하고 이 일을 2009년도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냥 봉사활동을 하다가 요양사 이런 분야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시고 이제 자격증도 따시고 전문적인 전문가의 길로 가신 거네요. 정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적어요. 이제 자격증은 많이 따놓고 장롱 속에다가 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은 우리나라에 그 돌봄을 받으신 분들의 그 인지라든가 또 돌봄 가족들의 생각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서 일상에서 일하는 거에 부담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부담은 심리적으로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어떤 자존감이 좀 상실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엄연한 국가 자격증 소지자들이신데, 근데 사회적 인식은 아직 따라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현장에서 좀 여쭈어봤더니 그 요양보호사가 오시는 날짜에 맞춰서 설거지를 잔뜩 놓던지 불쾌한 농담이나 여러 가지 다른 언어를 던지시는 분도 많다 그러는데, 진짜 이런 분들 계시나요? 어떠세요? 요양보호사가 그 어르신, 수급자 어르신이나 가족들하고 다툼을 하면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없잖아요. 네. 다투면 일을 못하니까 참고 견디시는구나. 네, 참고 견디는데 이제 그 중재를 뭐 사회복지사나 저 같은 이제 뭐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제 중재를 좀 해서 그거를 잘 마무리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거기에서 그날로 끝나고 또 새로운 요양보호사를 보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당신이 일을 해도 이제 고마움을 느끼고 이러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서 상실감 때문에 그만두신 분들도 좀 발생을 합니다. 아무래도 하시는 일 특성상 서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관절 같은 데도 무리가 많이 갈 것 같은데, 직업병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요양보호사들이 가장 큰 직업병은 이제 근골격계예요. 어르신들을 들어서 휠체어에 앉힌다든가 아니면 목욕탕으로 옮길 때 그러다 보니까 근골격계가 있고 또 마음의 치유가 좀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이 마음의 치유를 받을 만한 공간이 지금 현재로는 아직은 없어요. 심리치료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씨가 마음을 치료하는 지자체로서는 최고인데요. 6개 정신건강센터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그걸 잘 홍보를 좀 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그런 어려운 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텐데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센터장님은?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사실은 수다로 풀어요. 왜냐하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저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저의 스트레스를 풀고 있고 또 자고 나면 우리 복지사들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 일을 임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복지사들이 저희 센터에서 근무한 지가 거의 10년 차들이 다 대부분. 오래되신 분들 많네요. 네네. 제가 어느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의사한테 들었는데요. 수다, 특히 뒷담화가 치료에 굉장히 좋답니다. 그게 스트레스 해소에 많이 도움된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시어머니 있단 말이에요. 할머님이 얼마나 일찍 돌아가셨는데 오늘도 근무하다 오신 건가요? 네. 요양보호사의 하루는 어떤지? 아침에 제가 5시에 기상을 해서요. 5시 50분에 제가 이제 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르신이 그 투석을 받으러 가셔야 돼요. 7시까지는. 이제 그 길로 세빛 돌봄을 하기 위해서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약간 자폐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이번에 그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아이가 이제 2학년으로 수업 일수가 부족해서 못 올라간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끝나면 9시가 되거든요. 식사는 어떻게 하셔? 아침에 너무 일찍 나오니까 제 입맛이 없어서 못 먹고 점심을 맛있게 먹으려고 사실 아침은 잠깐 건너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쉽지 않는 하루 일과를 쭉 소화하실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센터장님 아까 하루 업무 중에 하나로 세빛돌봄 얘기를 꺼내주셨는데 네. 지금부터는 세빛돌봄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사실 세빛돌봄이 시작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고 계시니까 세빛돌봄이란 이렇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곳곳에 계신 어려운 어르신, 긴급한 어르신, 또 정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아주 신속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 뭐 장애 등급을 받는다든가 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한 달에서 한 길게는 2달까지 걸리거든요. 그런데 세빛은 오늘 신청을 하면 내일 당장 돌보미가 와서 돌봐줄 수 있어서 신속한 그런 체계 때문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4개 서비스가 있고요. 방문, 동행, 심리, 일시보호 이렇게 4가지가 있고 여기에 세부적으로 한 11종의 구체적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누구나 남녀노소 다 해당되는데 중위소득 75% 이하는 저희가 100만 원까지 지원해서 무상으로 하고 75% 이상은 시간당 얼마씩 계산하면 다 할 수 있어서 누구나 다 혜택을 볼 수 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수원에도 세모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기존 돌봄 또 복지 시스템의 공백이었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또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사각지대를 파헤쳤어요. 수많은 연구와 토론 속에서 고민 속에서 세빛돌봄이 탄생됐습니다. 어떠세요? 그 요양보호사이자 세빛돌봄이로서 현장에서 직접 활동을 하시는데 세빛돌봄의 가장 큰 차별점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만족하는 서비스는 어떤 분야입니까? 차별점은 신속히 그 어르신들이 필요로 할 때 돌봄이 시작된다는 게 가장 큰 차별점이고요. 또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가사 돌봄과 또 도시락 배달인데요. 오랫동안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고등어 조림이 너무 먹고 싶으셨나 봐요. 저한테 고등어 조림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성심성의껏 해드렸는데 아직도 먹어본 고등어 조림 중에서 가장 맛있는 고등어 조림을 먹을 수 있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저도 뿌듯하지만 그 어르신도 얼마나 먹고 싶으셨으면 그 고등어 조림이 그렇게 맛있었을까라는 생각에 정말 세빛이 사랑으로 그분의 마음을 열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동행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연차나 휴가를 쓰지 않고도 어머니나 아버님 그리고 가족들이 병원을 갈 수 있다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이어서 보호자님들이 되게 만족하고 계세요. 저도 현장에 손 좀 보태볼까 하고 현장에 나가본 적이 있어요. 식사 배달을 직접 들고 정말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저도 한번 느끼고 이걸 조금 더 넓혀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계획과 설계를 하십시오. 정책을 조금 더 손을 보십시오라고 하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확 넓어질 겁니다. 그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앞서 세모제 사건도 말씀을 드렸는데 돌봄의 무게를 함께 이렇게 나눠줘야 할 분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한 돌봄에 필요한 분이다라고 주의 깊게 살펴보라 이렇게 조언을 한다면 어떤 분들을 우리가 발굴할 수 있을까요? 집안에서 온둔하신 분들이에요. 또 불을 켜지 않고 깜깜한 데서 혼자 앉아 계세요. 아니면 이제 거동이 불편하니까 밖을 나오지 않는다든가 불안해하고 뭐 어딘가 모르게 뭐 누가 쳐다보는 거를 막 두려워하고 이러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유심히 봐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수원의 세모녀 사건 같은 그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저 사람은 돌봄이 필요해 이렇게 여러분들 확신이 들면 세빛 돌봄을 여러분들이 직접 발굴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 내 손안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세빛톡톡 앱입니다. 그 사용법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저는 본인이 아니고 이웃이잖아요. 이웃을 누르면 여기에 이제 동을 먼저 제가 영하동이라면 영하동,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나이가 60대 정도라고 생각한 다음에 가족이 아니고 저는 이제 지인이잖아요. 이제 지인을 하고 여기에 이제 종료 버튼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요? 네네네. 그럼 바로 연락이 되나요? 네, 그러면 이제 주민센터로 연락이 가서 주민센터에서 1시간 내로 연락이 와요. 더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더 발전시킬게요. 아, 네. 제가 이 일을 지금 17년 차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빛으로 서둔동에서 이분도 만났는데 이제 시장을 가다 넘어지셔가지고 이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오랫동안 계시다가 나오셨는데 움직이질 못하니까 기저귀를 혼자서 어떻게든 하시고 그 기저귀를 빼면 온 방에다 다 널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길로 달려갔는데 어르신이 문을 안 열어주세요. 계속 설득을 해서 들어갔어요.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치우고 이제 조금씩 그 마음의 문을 열으셔가지고 이분이 지금은 걸어 다니세요. 병도 낫고 정신적으로도 네, 건강해지고. 건강해지셨고 또 한 분은 60대 남자분인데 파킨슨을 알고 계셨어요. 이분이 집을 가보니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너무 엉망이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초수급자시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인이 그 돈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민센터하고 얘기를 해서 그 통장을 다시 만들어서 그 돈을 이쪽이 통장으로 들어가게끔 하고 수급비도 통장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돌봄 선생님이 병원을 모시고 다니니까 건강도 지금 많이 회복하시고 정말 좋은 제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가 왜 이 직업을 선택했을까 이런 후회도 하신 적 없나요? 이 원동력은 뭐예요? 이 일을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은? 저 변화된 모습을 보면 저희가 힘이 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원동력이라는 게 그 변화하는 모습에 대한 보람이시네 결국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손잡고 막 우시고 이럴 때. 네. 세빛이라는 그 제도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네, 정말 좋은 제도라고 저희가 널리 지금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 하나하나 다 열정과 진심으로 따뜻하게 돌봄을 행하시니까 아마 그런 빛이 나는 것 같고 또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 또한 세빛 돌봄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얘기로 세빛 돌봄 얘기를 좀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자, 여기 제가 지금 판넬 하나 준비했어요. 세빛 돌봄은 뭐뭐뭐다. 저는 세빛 돌봄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합니다. 저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세빛 돌봄은 촛불 하나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G.O.D 가사가 이런 것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엔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히니 촛불이 2개가 되고 또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또 찾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이 세빛 돌봄이 돌봄 사각지대를 환히 밝히는 촛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세빛 돌봄은 희망이다. 이제 돌봄을 받으시는 분들이 뭐 어려운 사정이 많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의 도움도 또 저희가 드릴 수 있고 그분들에게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때 저는 희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다. 혼자 사시는 분이 어르신들이
아프고 그러고 있을 때 고독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면회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킴이다 생각합니다. 전화가 왔는데 이제 남자 어르신인데 어디로 이분이 나가가지고 뭐 집을 못 찾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갖고 이제 약간 치매기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많이 찾으러 뛰어다니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지킴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세빛돌봄은 새 빛이다. 재가복지센터에서 장기 요양 등급이나 장애인 등급이 있으신 분들은 돌봄을 받고 있는데 요양 등급이 없으신 그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세빛돌봄에서 돌봐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새의 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인터뷰 필수 질문. 센터장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처음에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요양원을 방문을 했어요. 다 이렇게 오픈된데 누워서 안 보여주고 다 보여주는 그런 정말 인권이 좀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저는 유니티 케어, 그러니까 나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양원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돌봄과 돌봄 노동의 가치가 이 땅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돌봄 특례시 수원시가 늘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이행순 센터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재준의 더 라운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